태어나서 처음 보는 가게 사장님, 관리사무소 직원, 자녀의 배우자 가족, 경조사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짧은 순간의 인상이 내가 받을 대우의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후줄근하게 입은 어르신은 자동으로 약자로 보입니다. 특히 돈이 넉넉지 않을수록 옷차림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력 대신 이미지가 나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댓글에 여러분들이 자주 입으시는 옷 스타일도 적어주세요.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조용히 기울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그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체국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평소처럼 헐렁한 추리닝 바지와 목이 늘어난 반팔 티셔츠, 여름 내내 집 앞 편의점만 오가며 입어 색이 바랜 카키색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옷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나이가 들면서는 사람들 만날 일도 거의 없어지니 그냥 편하면 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체국 창구에서 아주 작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직원이 나를 무시했다기보다 나를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관리 안 된 어르신으로 본 그 눈빛이 내 가슴을 살짝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의 속을 보기 전에 겉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겉을 통해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건 상황이 아니라 이미지였습니다. 우체국 창구 직원은 내 서류를 받자마자 아주 짧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주소 잘못 써서 다시 쓰셔야 해요. 다음 분 먼저 받겠습니다. 말투도 문제였지만 그의 표정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마치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불친절이라기보다 포기된 친절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40대 중반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앉아서 천천히 쓰세요.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그 말투는 분명 친절했지만 그 친절마저 배려가 아니라 측은함의 성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허술하게 보이면 사람들은 나를 약자로 대합니다. 약자로 보이면 단정한 설명도, 친절한 대화도, 동등한 존중도 받기 어렵습니다. 옷이 전부는 아니지만 옷은 첫인상의 70%를 결정한다는 말은 우리 같은 60대에게 더 잔인하게 적용됩니다. 며칠 뒤 나는 딸아이 집에 갔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딸은 내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옷이 왜 그래요? 아빠가 요즘 이렇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빠를 무시해요. 나는 괜히 발끈했습니다. 아빠가 옷 때문에 무시당할 나이냐? 하지만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옷을 대충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빠에게 불친절해져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딸에게서조차 걱정이라는 이름의 서글픈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가 이미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쓸쓸한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가난해 보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존중받을 나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옷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편의 옷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편하면 됐지. 하지만 옷은 자존심이 아니라 존중받을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옷을 통해 이렇게 추측합니다. 깔끔한 옷, 이분은 자기 관리가 되는 분이구나. 구겨지고 해진 옷, 생활이 어려우신가? 색이 바랜 티셔츠, 대충 사시는 분인가 보다. 그리고 이 판단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나이를 먹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회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옷차림까지 엉망이면 사회가 주는 대우는 더 가혹해집니다. 돈이 없어도 깔끔한 옷 하나만 잘 갖추면 이분은 삶을 스스로 챙기는 분이구나 라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무료 패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 박은호 씨는 20년 동안 국내외 브랜드에서 시니어 패션만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나이 든 사람은 옷 잘 입어도 티가 안 난다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박 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아주 크게요. 옷은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최소 조건입니다. 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약자 이미지가 붙기 쉽습니다. 두 번째, 깔끔한 옷차림은 관리되는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이미지가 붙으면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단정한 외모는 건강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니어에게 옷은 취향이 아니라 권리예요. 그 말은 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조금만 바꿔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박 강사는 우리에게 돈이 없을수록 꼭 사야 하는 5가지 옷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 방식대로 정리해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핏이 맞는 바지 한 벌입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허리 엉덩이 길이입니다. 낙낙한 일자 핏이면 깔끔해 보임 효과가 생깁니다. 색상은 검은색 또는 진한 네이비면 충분합니다. 2. 흰색, 크림색 단정한 셔츠입니다. 싼 옷도 깔끔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환하게 비춰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네이비 또는 베이지 컬러의 아우터입니다. 60에서 70대에게 가장 무난하고 고급스럽게 보이는 색입니다. 소재보다 중요한 것, 구김 없음입니다. 4. 좋은 신발 한 켤레입니다. 시니어에게 바른 건강의 상징입니다. 깨끗한 신발 하나면 전체 이미지가 고급스러워집니다. 운동화든 구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5. 밝은색 톤의 니트입니다. 어두운 옷만 입으면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베이지 오트밀 라이트 그레이 톤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옷을 2벌 정도 새로 샀습니다. 비싼 옷은 아니었습니다. 유니클로,
탑10 같은 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직원이 처음으로 나에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지만 그보다 먼저 바뀐 것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옷이 전부는 아니지만 옷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옷을 바꾸기 전에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냥 편하면 되지. 그런데 그 말 속에는 편함이 아니라 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팥출부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입던 옷은 늘 같았습니다. 어릴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 옷밖에 없을까? 하지만 성인이 되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아버지와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핑계로 외모 관리라는 선택지를 아예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옷을 바꾼 다음 날 나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낡은 작업복, 손에 묻은 시멘트 자국.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은 건 좋지만 아버지가 견뎠던 상처까지 그대로 닮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서글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옷차림을 바꾼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트에서 할인 딸기를 집어들고 계산대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먼저 계산해도 될까요? 아이가 차에서 울어서요. 예전 같으면 네 하고 작아졌겠지만 그날의 나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얼른 가보세요. 그 아주머니는 고개를 여러 번 숙였고 그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이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절은 친절을 낳고 존중은 존중을 불러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이미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깔끔하게 정돈하니 사람들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미지가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나는 다시 문화센터에 찾아가 이번에는 패션 심리학 박사인 임수정 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왜 나이 들면 그렇게 옷차림 하나로 사람 대접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면 기본 정보가 줄어든다. 젊을 때는 표정, 말투, 에너지, 직업, 역할이 사람에게 많은 힌트를 줍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 정보들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에서 빠르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두 번째, 깔끔한 노인은 힘 있는 노인으로 인식된다. 세상은 약해 보이는 사람을 가장 먼저 배제합니다. 반대로 깔끔한 옷차림과 정돈된 인상은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컨트롤할 힘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본인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은 사람. 시니어가 깔끔하면 사람들은 더 편안해지고 대화하려 합니다. 반대로 허술하면 상대도 긴장하고 빨리 대화를 끝내려 합니다. 임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차림은 나이 든 사람에게 존중받기 위한 최소한의 언어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지난 10년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말 걸기 부끄러워 편의점에서 조용히 계산만 하던 나, 지하철에서 자리가 나도 괜히 눈치 보던 나. 사실 문제는 세상보다 내가 나를 약자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옷 잘 입어요? 그리고 요즘 표정도 달라졌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옷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도 바뀌더라.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저렇게 다니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아빠가 더 대접받고 사셔야죠. 그날 나는 딸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서 들은 가장 따뜻한 칭찬 가운데 하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0대 이후 가장 큰 리스크는 외로움, 무력감, 의욕 상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겉모습을 바꾸면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단정히 옷을 입으면 외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외출하면 새로운 경험이 생기고, 경험은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옷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60대 이후 돈이 없을수록 옷이라도 잘 입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주는 시선에서부터 이미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공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나를 지키고 존중받고 더 편안한 노년을 살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돈이 없어서 옷을 잘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을수록 나를 지키기 위해 옷을 잘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바꾼 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어릴 적부터 가난했고 남들에게 함부로 대우받아도 그저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을 권리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옷입니다. 옷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대우가 바뀌고, 대우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셔츠의 단추를 잠그며 다짐합니다. 나는 오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언제나 옷에서 시작됩니다. 원로 패션 디자이너 문경희 여사는 나이 들수록 옷차림은 화사하게 연출하는 것이
멋쟁이 할머니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복장학원 출신으로 앙드레 김과 동문수학했던 문경의 여사님의 앙코르 세대의 패션 코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밝은 색상을 포인트로 젊어서는 회색이나 검정 등 무채색이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무채색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느는 데다 체구도 왜소해져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인상을 주는데 무채색은 이런 느낌을 부각시킵니다. 명도가 강한 밝은 주황이나 분홍 등 화사한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하면 얼굴에 활기를 더해져 젊어 보입니다. 두 번째, 바지는 되도록 멀리한다. 노인들은 전체적으로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다리도 휘거나 벌어져 무릎 사이가 뜨게 됩니다. 이럴 때 바지를 입으면 휘어서 엉거주춤한 다리를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치마를 입으면 출산과 육아로 처진 엉덩이도 가려주고 휜 다리선도 감춰주므로 일석이조입니다. 다리가 굵거나 못생겨서 노출이 꺼려진다면 치마 길이를 길게 해줍니다. 세 번째,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을. 요즘 발목 혹은 종아리까지를 끈으로 칭칭 동여매는 스타일이 유행인데 이런 것은 노인들에게도 권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노인들은 발목이 약하기 때문에 발목을 끈으로 묶는 스타일의 신발을 신으면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샌들의 경우 뒷끈이 없는 슬리퍼형은 자칫 발목을 삘 우려가 있으니 피해야 할 품목입니다. 네 번째, 귀걸이는 피하라. 실버 세대에게 귀걸이는 익숙치 않은 액세서리입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어딘가 겉도는 느낌만 강조됩니다. 따라서 반지나 목걸이, 브로치 정도가 좋습니다. 액세서리는 옷차림에 포인트를 주고 풍요로운 느낌을 강조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진짜든 가짜든 보석이나 진주 등의 알은 좀 크다 싶은 것을 하는 게 더 여유로워 보여서 좋습니다. 다섯 번째, 걸음걸이에 신경 쓴다. 사람이 멋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걸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무릎을 쭉 펴면서 걷는 연습을 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보도블록을 걸을 때 블록의 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걷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애용하는 허리밴드를 착용하고 걷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문 여사는 멋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맵시 있는 옷차림 못지않게 젊은이들의 모범이 되려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비싼 유명 브랜드를 입어도 안 예뻐 보이는 노인도 많아요. 나 노인 입네 하고 지하철에서 줄 서는데 새치기하고 무조건 대우받기만 바라면 아름답지 못해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정말 골든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현대 인상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을 쉽게 얻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옷이나 액세서리는 여러분의 능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 최초의 이미지 컨설턴트인 존 티 몰러의 실험 사례로 자신의 저서 성공을 위한 복장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관공서와 금융가가 많은 월가 뉴욕시에 있는 어느 회사 사무실에서 비서 100여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동일한 남자 배우에게 각각의 복장을 다르게 입히고
비서들로 하여금 줄을 바르게 서도록 정돈시켜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모델에게 굽이 없는 검은색 구두에 은으로 된 버클이 달린 번쩍거리는 녹색 양복에 값이 싼 넥타이를 착용하고 줄을 세웠더니 명령에 따라 줄을 선 사람은 10명 중 2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동일한 배우가 감청색 계열의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은빛의 넥타이에 굽이 있는 가죽 구두를 신고 단정하게 헤어 스타일링까지 마치고 줄을 서도록 명령을 하자. 두 번째 그룹에서는 비서 10명 중 42명이 그 명령에 따라 줄을 섰습니다. 의복과 외모가 주는 정보는 그 사람의 직위와 능력까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사례를 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듯 의복은 제2의 피부, 제2의 신체, 또 다른 나의 일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여자는 늙지 않는다란 책을 쓴 루이비통 계열사 최고 경영자 출신 미레우 길리아노는 우아하게 나이 드는 비결은 태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삶에 대한 태도라고 합니다. 패션에 대한 해마다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내면의 스타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꾸준히 가꿔가는 마음가짐이 품격 있는 스타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노화를 가장 적게 걱정하는 국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든은 되어야 늙었다고 생각하며 두려운 것은 노화가 아니라 매력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의복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인 만큼 시니어 패션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남에게 보여주는 스타일보다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패션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삶에서도 스타일에서도 여전히 눈부신 멋쟁이 시니어들의 패션은 아직 한창 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하자. 그리고 또 감사하자. 늘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또 기뻐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인간답게 죽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자. 음식은 소식을 하자.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화장을 하자. 구취, 채취에 신경을 쓰자. 옷차림은 밝게, 속옷은 자주 갈아입자. 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자. 젊은 사람 가는데 동행하지 말자.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지에 가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도와줄 수 없다면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자리를 피해주자. 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즐거워지려면 돈을 베풀자. 그러나 돈만 주면 된다는 생각은 말자. 일을 시킬 때는 자식보다 직업적인 사람을 쓰자. 일을 시키고 잔소리하지 말자. 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은 기르지 말자. 사진 감사패, 내 옷은 정리하고 가자. 잠깐 만나 하는 말은 귀에 담아두지 말자. 가끔 오는 식구보다 매일 보살펴주는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자. 남의 생활에 참견 말자.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남을 헐뜯지 말자.
이라고 공치사하지 말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요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말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편한 것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해도 화내지 말자. 자식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자.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자.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자. 늘 감사하자. 그리고 또 감사하자. 늘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또 기뻐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인간답게 죽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자. 음식은 소식을 하자.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화장을 하자. 구취, 채취에 신경을 쓰자. 옷차림은 밝게, 속옷은 자주 갈아입자. 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자. 젊은 사람 가는데 동행하지 말자.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지에 가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도와줄 수 없다면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자리를 피해주자. 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즐거워지려면 돈을 베풀자. 그러나 돈만 주면 된다는 생각은 말자. 일을 시킬 때는 자식보다 직업적인 사람을 쓰자. 일을 시키고 잔소리하지 말자. 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은 기르지 말자. 사진 감사패, 내 옷은 정리하고 가자. 잠깐 만나 하는 말은 귀에 담아두지 말자. 가끔 오는 식구보다 매일 보살펴주는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자. 남의 생활에 참견 말자.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남을 헐뜯지 말자. 일하고 공치사하지 말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요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말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편한 것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해도 화내지 말자. 자식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자.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자.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